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사진 세계 시작합니다. 금년 5월 파리를 다녀온 적 있습니다. 목적은 프랑스 사진의 역사적 현장을 탐방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마레지구에 있는 카르티에 브레송 재단 방문과 결정적 순간의 대명사 생라자르역 뒤쪽을 가보기 위한 것이었죠. 브레송 재단은 예쁘고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32년 생라자르역 뒤편도 100년이 넘은 시간 동안 꽤 많이 변모했지만 철조망과 시계탑은 그대로였습니다. 생라자르역 뒤편입니다. 파리는 옛것을 잘 보존하는 도시입니다. 이번에 비록 복간판이긴 하지만 1952년에 출간한 프랑스판 결정적 순간과 똑같은 사진집을 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순간 사진집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아마도 사진사에 이렇게 다양하고 폭넓은 해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브레송은 그런 해석들에 어떤 생각을 했을지, 혹시 어떤 해석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르티에 브레송 재단에 갔을 때 마침 브레송의 딸 멜리사가 있어서 이렇게 물었죠. 혹시 이경홍이라는 한국 사진가를 들어보았습니까? 그랬더니 멜리사가 모른다 해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1988년 소르본 대학 철학부에서 결정적 순간의 찰나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의 이경홍이란 분을 아십니까? 말했더니 바로 안다고 했습니다. 박사 논문도 갖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두툼한 사진집 한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맨 뒷장 출판물 리스트에 브레송에 관한 소르본 대학교 철학박사 논문, 카르티에 브레송 사진 영상에 나타난 찰나미학 연구가 있었죠. 생전에 브레송은 이경홍의 박사 논문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합니다. 이번에는 멜리사에게 혹시 브레송이 박사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 있는지, 아니면 이경홍의 해석에 대해서 말한 적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지만 결정적 순간의 불교적 해석 정도는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브레송이 뭐라 했는지 이경홍 교수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죠. 지금 이 사진 1990년 사진가로서 브레송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틴 문카치의 탕가니카 호수 3명의 아이들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브레송은 라이카를 사서 결정적 순간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52년 결정적 순간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저 사진은 브레송이 막 태어난 결정적 순간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결정적 순간 프랑스판 표지입니다. 앞표지와 뒷표지 모두 마티스 그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952년 결정적 순간 오리지널판을 보시지요. 총 152페이지 126점이 실렸습니다. 가운데 접지 부분이 있는 사진은 양면으로 펼친 가로 사진입니다.
브레송이 생각한 사진 순서를 보면 서유럽에서 시작하여 남유럽으로, 남유럽에서 중남미로, 그리고 중남미에서 북미로, 북미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이어집니다. 아시아는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중국이 등장합니다. 복간판은 1952년판을 최대한 닮으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톤은 콘트라스트가 약하고 선명함도 떨어집니다. 90년대 이후 브레송 사진집이나 인터넷상의 이미지들은 혹은 매그넘과 브레송 재단에서 프린트한 사진과도 다릅니다. 이것들과 비교했을 때 평이하고 차분한 톤을 유지합니다. 결정적 순간의 대명사 1932년 파리생 라자르역 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작 1932년 마르세유 프라도 거리입니다. 이 사진들이 유명한 것은 순간 포착과 기하학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르세유에서 라이카를 사서 찍은 첫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자신감 넘치는 브레송의 말입니다. 나는 라이카를 산 지 사흘 만에 사진의 구도를 끝냈다. 기하학이면 기하학, 원근법이면 원근법. 나의 사진은 카메라로 그리는 나의 데생이다. 브레송이 말한 카메라로 그리는 데생. 이 말이 중요한 것은 80년대까지 결정적 순간을 해석하는 방법이 기하학과 데생이었기 때문이죠. 서양 사진가들에게 결정적 순간은 항상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빠른 카메라 워크에 의한 물리적인 순간 포착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재빠르게 구성하는 기하학적 조형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셔터 찬스와 재빠른 기하학 데생 방식인 거죠. 80년대까지 결정적 순간을 해석하는 서구의 방법론이었습니다. 특히 브레송이 사진을 하기 전에 그림을 먼저 그렸고, 그림 중에서도 데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브레송이 그림을 공부했던 앙드레 로테 미술학원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문턱을 넘지 말라는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1952년판 결정적 순간에는 브레송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령 브레송이 뒤로 갈수록 어떤 사진을 선택 및 배치했는지, 그가 생각한 결정적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게 순간적인지도 보이죠. 그러면 이제 1988년 이경훈 교수와 브레송이 교감한 박사 논문, 카르티에 브레송의 개념에 의한 사진에 나타난 찰나미학 연구를 보죠. 지금부터 언급할 내용들은 90년대 후반에 대구 경희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이경훈 교수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브레송을 찾아가서 나눈 대화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본다, 찰나, 무의였습니다. 저는 브레송에게 결정적 순간을 박사 논문으로 이끌려하며 철학적, 미학적, 이론적 배경은 동양적, 불교적 선에 있다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당신의 결정적 순간은 단순히 카메라 물리적 작동이나 빠른 순간 포착에 의한 기하학적 구도나 프레임 구성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재현의 차원을 넘어선 세상에 대한 통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통찰이라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본다 속에 있는 일상성과 사소함이고 느낀다 속에 있는 직관이며 또 교감 행위로부터 오는 무의적 나눔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옛 이름 조선에는 예로부터 찰나가 있었습니다. 이 찰나는 물리적 순간을 넘어선 어떤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심성 속에 찰나는 동양적이고 불교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찰나는 어떤 감각과 정신의 일체입니다. 결국 그것은 보는 자와 보여진 자 사이에서 눈이 스스로 열리고 보인다는 그것이 매번 같지 않은 하나의 작은 떨림이기도 하고 별 의미 없는 허무이기도 하고 때론 영혼을 향하는 출구이고 삶을 이해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적 순간을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대담함이란 사실 선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인식일 뿐이고 그것은 보는 자와 마주하는 자의 하나됨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 제게 결정적 순간은 삶과 세상을 이해하는 직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브레송에게 말했고 박사 논문의 요지라고 했습니다. 이경훈 교수의 불어 박사 논문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말과 영문 초록과 그리고 그의 전시 서문을 비추어 볼 때 그와 브레송이 나눈 대화는 이런 내용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1952년판) 결정적 순간은 뒤로 갈수록 결정적 순간에서 멀어집니다. 뒤로 갈수록 평범하고 뒤로 갈수록 일상이고 뒤로 갈수록 볼만한 것이 없는 무의입니다. 오로지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만 있고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일상에서 순간과 지속으로부터 숨쉬는 찰나만 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이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브레송이 먼 훗날 찾아올 이경훈 교수를 위해서인지 뒤로 갈수록 사진은 서양이 말하는 결정적 순간은 사라지고 그저 찰나 속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밖에 없죠. 브레송은 자신의 결정적 순간을 정의한 바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내가 생각한 결정적 순간이라 말한 적도 없으며 나의 결정적 순간이 이렇게 탄생했다고 말한 적도 없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80년대 중반 호련히 사진에서 멀어지고 남프랑스 세레스트 산골로 들어가 다시 대생에 전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957년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브레송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진은 그림이 아니라 순간의 얼굴이더라고요. (2004년) 카르티에 브레송이 세상을 떠났을 때 프랑스 르몽드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시선이 영원한 풍경을 만드는 시선의 진리이다. 이것이 브레송을 사진의 톨스토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더라고요. 브레송에 대한 찬사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찬사로 보이는 것 하나는 2012년 앤드류 로빈슨이 쓴 천재의 탄생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앤드류 로빈슨은 노력파 천재 10명을 선정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찰스 다윈 키리 부인 아인슈타인, 버지니아 울프, 크리스토퍼 렌 샤티아지트 레이,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르티에 브레송이죠. 이보다 영광스러운 찬사가 있을까요? 이렇게 카르티에 브레송은 천재가 나올 수 없는 사진에서 노력형 천재로서 선정됩니다. 비록 한 개인의 판단과 선정이지만 사진에도 천재가 있다면 카르티에 브레송이란 말이 되겠죠. 이 사진이 1952년판 결정적 순간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카르티에 브레송의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브레송과 라이카 관계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이 카르티에 브레송 마지막 카메라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카르티에 브레송의 촬영 모습 보시죠.
마지막으로 결정적 순간의 대명사 생라자르역 뒤편으로 가보시지요. 2024년 5월 4일 파리입니다. 지금도 건재한 사진 속 철조망입니다. 이 방향에서 찍었습니다. 시계탑이 멀리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브레송 재단에 잠시 들르겠습니다. 마레지구에 있습니다. 퐁피두 센터 부근이죠. (1층에) 브레송 상설 전시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사진 세계였습니다.